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LG전자가 미국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예상했던 흐름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폭이 좀 큰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뿐만이 아니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나 또 위니아딤체 같은 다른 가전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대 15개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서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시한까지 제시했는데요. 우리 수출 기업들 괜찮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특히 만약에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 기업까지 이번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요, 해당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영향이 크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그 감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데요. K배터리, 이거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맞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수요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주가도 당분간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업계의 또 다른 도전이군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소식인데요. 밈코인, 이게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무려 40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밈코인. 아시다시피 이게 펀더멘털보다는 커뮤니티나 어떤 유행,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 밈코인이 좀 급등하는 건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래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예를 들면 두나무나 빗썸코리아 같은 거래소 플랫폼 기업들 또는 위지빅 스튜디오 같은 관련 기술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변동성이 큰 만큼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다섯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요. 가계대출이 6조 7천억 원 이상 급증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참 이례적인 현상인데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가계부채 증가는 이게 항상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당국이 아마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또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늘리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이건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죠.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주요 은행주들 앞으로 실적이나 규제 환경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앞서서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K배터리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진 걸까요? 네, LG엔솔의 흑자 전환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그동안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또 수율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물론 아직 업황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터리 업계의 턴어라운드, 즉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SK온, 삼성 SDI, 그리고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한번 모색해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환 신호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 회사죠.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이 10년 안에 세계 위리 철강사로 등극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맞습니다. 일본제철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는요, 글로벌 철강업계의 경쟁 구도 재편을 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건 국내 철강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M&A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국제강이나 세아제강 같은 다른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군요. 네, 이어서 8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의 담보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거 참 흥미로운 소식이죠. 가상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시장이 커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두나무 같은 곳뿐만 아니라요. 관련 인증이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 예를 들면 한국정보인증, C큐브, K사인 같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9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 배당을 늘리고 또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금융주들의 주주 친화 정책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하는 건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주요 금융지주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주주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 슈퍼사이클을 누렸던 K조선업계, 이 수주 실적이 최근 내기맞기를 걷고 있다는 좀 우려 섞인 소식입니다. 심지어 2028년에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또 해상 운임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선박 발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하고 LNG 운반선 발주가 좀 급감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수주 잔고가 줄고 있다. 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주요 조선사들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 발주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